KFN 시사 토크쇼 프리즘 렛츠고 유럽 인문 기행 시간입니다. 유럽의 미술과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류애와 삶의 지혜를 살펴보는 유럽 인문 기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크 시대의 농민화가 브리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도 브리겔의 작품 세계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박혜숙 박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농부의 결혼식 설명을 하시면서 네, 브루겔이 작품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신교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구교, 네, 가톨릭을 비판 풍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구교, 가톨릭을 비판 풍자했을까요? 네, 브리겔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거든요. 네, 이미 그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 구교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때 면죄부를 팔고 하면서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 제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강압적인 제도에 대해서 반발이 전 유럽적으로 굉장히 심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신교도의 그 중심 도시가 바로 암스테르담이었어요. 네, 네, 그 안트웨르펜은 바로 암스테르담 옆에 있는 도시였고, 지금의 그 네덜란드 지역이 그러니까 굉장히 신교도의 중심적인 지역인데, 거기를 이제 스페인이 식민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탄압을 하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구교에 대한 굉장히 반발을 가지고 있었죠. 아, 네. 네. 그러면 뭐 농부의 결혼식 이외에도 여러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제 다루어졌을 것 같은데 네네. 주목할 만한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그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성화를 보면은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럴 텐데, 그 그림은 완전히 많은 사람 있는 민중 사이에 예수님은 찾기도 힘들 만큼 그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아마 캐톨릭 쪽에서 보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다른 민중들과 전혀 차별되지 않게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 또 그 캐톨릭에서 제일 신성한 그 존재로 생각하는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 베들레헴의 호구조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거기서도 찾기가 힘들죠, 성모 마리아를. 네,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가득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개종이라는 또 작품이 있어요. 네. 네, 그건 바울이 이제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굉장히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냐 그랬을 때 말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개종을 하게 되는 그런 성경 속의 그림을 그린 바울의 개종이라는 그림을 봐도요. 네. 거기에 이제 보통 일반 군인들이 가득 있고 바울은 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그림의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주 큰 군복을 입고 큰 투구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가 제일 그림의 중심에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은 그림 앞쪽에 보면은 말에 그 엉덩이가 그려져 있고 뭐 성기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크게 아주. 그런 걸 봤을 때 이 브리겔의 작품 안에는 성과 속이 함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지난 시간에도 다른 네, 작품에서 보면 이제 네, 수많은 아주 평범한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그렸다고 얘기했고 그림에 네네.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아주 평범한 농민, 도시민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렸다고 말씀을 했는데 네, 종교화에서도 이제 그런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과거에 네네. 아주 성스러운 그런 종교화가 아니고 네네. 많은 사람들의 아주 일상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네, 메시지를 조금씩 담은 그런 네, 그렇습니다. 음, 그 당시에 어떤 그 아무리 거기가 이제 암스테르담 이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네, 굉장히 좀 눈에 두드러지는 어찌 보면 튀는 작품 그 경향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네. 당시에 브루겔의 작품에 대한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평가는 어땠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 브리겔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브리겔에 대해서는 거의 짐작만 할 뿐이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화가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린 화가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겔은 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길드의 학장이고 예술가이고 건축가인 굉장한 지식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유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네, 작품을 네. 팔기 위해서 호구지체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시를 하거나 사람들이 볼 기회가 별로 없었죠. 많이 알려져 있지를 않았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네. 전시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림을 팔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본 사람이 드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좋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 그림을 다 태우라고, 네, 위험하니까, 아, 네. 예, 태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 네. 아까 이제 브리겔의 작품에는 아주 평범한 농민과 도시인들, 노동자들 이런 뭐 그러니까 아주 주위에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네. 등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네. 어린이도 많이 등장을 한다면서요? 네, 브리겔의 작품 중에 어린이들 놀이라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네, 지금 현대에 와서도 사실 어린아이를 그린 그림은 많지가 않죠. 네, 근데 브리겔은 참 그 어린아이들을 많이 그렸고요. 이 어린이 놀이라는 그림 안에는 그 당시에 아이들이 노는 그 모든 놀이를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네. 96개의 놀이가 있대나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그 안에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팽이치기도 있고, 우리나라의 옛날 놀이와도 비슷한 말뚝박기, 뭐 공기놀이도 있고요. 불렁쇠도 있고, 뭐 가마 태우기, 막 이런 놀이가 있어서, 네, 그래서 브리겔의 그림은 하여튼 하루 종일을 봐도 발견할 게 있다. 그런 얘기를 듣죠. 예. 그런 그 애들의 놀이 이런 것들을 그려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회 고발적인 것보다는 어떤 자기가 살던 시대를 기록하고 싶은 어떤 민속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풍속화 같은 느낌이요? 네, 그렇죠. 네, 풍속화 같은.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농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농부나 어린이를 소재로 했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아주 애정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림 안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브리겔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다른 화가들도 어린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작품에 등장을 시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렇고 미술사 전체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그것도 이제 그렇게 많은 어린아이를 한 폭에 담았다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네덜란드 속담이라는 또 그림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그 속담을 그림으로 수백 개의 속담을 그림으로 다 그려낸 그런 또 그림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아마 자기가 사는 동시대 사람들의 속담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동시대에 비슷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도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진 화가인 것 같아요, 브리겔이. 미술계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람을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림 자체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림도 좀 유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잘 그린 그림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게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해학, 그 사회 비판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1500년대 사람인데, 이 보통 사람이 소재로 나오고 보통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이 1800년대 19세기에 와서 그 밀레의 뭐 만종이나 뭐 그때 와서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1500년대 거의 뭐 400년 전에 브리겔이 이렇게 농부나 어린아이한테 관심을 가졌다는 거는 대단한,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 대단한 작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지금 봐도 지금 한 500년이 된 그런 작품이고 작가인데도 지금 봐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네, 차라리 지금 현대에 와서 더 그림이, 네. 예전에는 뭐 똑같이 그리는 것만 좋은 그림이라고 막 했던 때가 있었는데, 네, 네. 네, 지금 현대에 와서는 아마 더 이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종교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그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이카루스라는 그림이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이 이제 제일 볼 때마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그림인데요. 이카루스라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네. 이카루스는 다이달로스라는 발명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물건을 만드는 그 다이달로스의 아들인데, 왜 그 둘이 이제 미로에 갇혔을 때 다이달로스가, 아버지가 그 깃털을 밀랍으로 이렇게 붙인 날개를 이제 만들어주면서 네. 탈출을 하려고 하죠. 네,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카루스 아들에게 신선당부를 하는 게, 이게 밀랍으로 붙였으니까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다 밀랍이 녹는다. 녹아서 떨어진다. 네. 예, 그랬는데 결국은 이카루스가 이제 네. 태양에 더 많이 빨리 가려고 태양에 가까이 가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었다는 그 그리스 신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카루스는 너무 야망을 가졌다가 결국은 이제 몰락하는 사람을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이 그 브리겔이 그린 이카루스라는 작품을 보면 이카루스를 아무리 봐도 살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다의 저 구석에 이렇게 곤두박질 쳐가지고 다리 두 개만 물 밖으로 이렇게 호둥 떠는 조그만 다리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이카루스고요. 네, 네. 그 대신에 거기에는 농부가 밭을 가는 농부가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중요한 신화적인 인물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 차라리 밭을 가는 이웃이 더 주인공처럼 나와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인생에 대한 그런 철학, 뭐 그런 삶에 네. 대한 성찰,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는 성자나 영웅만 중요시하던 시대에 네. 네,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네, 네. 네. 브루겔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죽기 전에는 자기 작품을 다 태워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네. 자기 자신도 자기의 네. 표현이 당시로서는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마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찌 예수님이나, 보면 네네. 네. 네, 예수님이나 마리아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정말 아주 네. 신성모독적인 일이었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술가의 역할이라는 게 보통 보면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생각과 어떤 사상을 표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찌 네. 보면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 당 500년 전이니까 그게 말이죠. 그게 이제 네네. 그렇게 또 특이했던 부분이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바로크 시대 초입에서 새로운 화풍으로 미술사 쪽으로 하나의 전환점을 남겼던 브리겔 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연세대 인문학 연구소 박혜숙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